자, 정보 보안. 보안입니다. 지켜야 되죠. 그죠? 보안이, 그죠? 지키는 건데, 자,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됩니다. 방화벽이라는 걸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성벽을 쌓는 걸 했겠죠. 그죠? 그 도둑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죠?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그죠? 자, 방화벽을, 가상에 이제 우리 벽을 쌓는 건데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의 불법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 또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해주자. 여러분이 설치하기는 비쌉니다. 이거 돈 주고 사면 비싸요. 그 대신 인도 XP 자체에 간단하게나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다는 못 막아주기 때문에 따로 방화벽이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가 보안을 강화해줘야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 철저히 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패스워드는 수시로 변경하라. 맞죠? 그죠? 노출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전화번호로 패스워드를 했다거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섞어서 했다면 그거 알아내기 쉽습니다. 특히 숫자로만 된 패스워드는요. 한 30초 만에 알아낼 수 있어요. 숫자로 된 것만. 숫자로 된 거는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밀번호 알아내는 프로그램. 그걸 돌려버리면요. 금방 알아냅니다. 여기다가 문자도 섞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섞고 한글도 섞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제 찾아내기 어려워져요. 물론 찾아낼 수는 있는데 이걸 뭐 돌리더라도 며칠, 몇 달 이렇게 걸 수 있어요. 뭐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 패스워드 내려고 며칠, 몇 달을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그죠? 그 숫자로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숫자로 하려고 안 됩니다. 일반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숫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나와요. 왜요? 영어를 섞으래요. 그죠? 영어를 섞어서 같이 조합으로 6자 이상, 8자 이상 만들라 그러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패스워드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문제죠. 그래서 한 5개 내지 10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돌리라 해서 돌려. 그죠? 그럼 내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하나가 내가 패스워드가 누군가 알아냈다 하더라도 내가 한 3개월, 2개월마다 돌려버리면 다시 바뀌어버리니까 또 그 패스워드를 또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그걸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만들면 절대 못 알아냅니다. 혹시나 돌렸더라도 내가 2개월, 3개월 주기로 돌려주면 또 못 알아내는 거예요. 패스워드는 수시로 변경합니다. 어렵게. 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설치를 하되 뭘 하라고요? 램의 상주를 시켜라. 즉 여기에 우리가 감시 상태로 떼어나르는 거예요. 알약이나 V3를 항상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약 같은 건 녹색으로. 빨간색 떠 있으면 안 된다겠죠? 빨간색은 지금 실시간 감시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 상주가 바로 실시간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감시되고 있어요. 뭔가 지나가다가 얘가 딱 잡고 맞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잠깐 해갖고 바이러스라고 체크해서 치료하기라고 딱 뜹니다. 그러니까 램 상주를 해야 되지 설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치만 해놓고 램 상주를 안 해놓으면요. 여러분이 바이러스 돌려서 프로그램을 띄워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 못 잡아요. 항상 램 상주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램의 상주를 시켜라. 실시간 감시하라는 건데 실시간 감시. 그래서 바이러스 차단을 해라. 중요 데이터 및 프로그램은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하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잊으면 안 되니까 돼요. 인터넷상에 클라우드라는 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다 백업을 해둡니다. 아니면 컴퓨터 2대면은 둘 다 복사를 해놔요. 똑같은 걸. 그러면 컴퓨터 한 대가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으니까 다행히 컴퓨터 새로 고치고 하드 새로 달아가지고 다시 이쪽에 복사 또 해놓으면 되죠. 예비로 하나 더 만들어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CD로 구워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백업을 꼭 해놔라. 의심가는 메일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해라. 늘 강조했던 거죠. 그죠? 제목만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삭제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쏘게다 했죠. 친구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그죠? 야, 요번에 누구 생일인데 올래 이럽니다. 가면서 봐라 이러면 친구 저 열어봐요 또. 아니면 어제 잘 들어갔니? 뭐 내일 우리 모임인 거 알지? 뭐 동창 모임인 거 알지? 이럽니다. 그럼 동창에서 보는 줄 알고 탁 열어봐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사람 그런 걸 잘 보고요.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준영 정보는 암호화해라. 아무나 못 열어보게. 열려고 하면 암호되게. 우리 뭐 한글이나 엑셀인 거 다 비밀번호 걸 수 있죠. 그죠? 암호화 시킬 수 있죠. 그럼 그걸 열려고 해도 못 연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걸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자,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상시적인 보안교육.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나 관리자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관리자가 이 보안에 대한 걸 소홀히 했다가는요. 전체 이 시스템이 다 뚫려버려요. 얼마 전에 그 농협이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농협 그 본사에 그게 뚫려가지고 농협이 그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그 농협 전산 그걸 관리해주는 외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의 노트북, 그 직원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었고요. 그걸 들고 들어와서
거기에 시스템에, 서버 시스템에 꽂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노트북에서 바이러스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그런 개념을 자체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그냥 늘 추리하듯이 가서 이제 세팅하고 하려고 자기 쓰던 노트북 늘 쓰던 자기가 혼자 쓰는 거였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그걸 제대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걔를 꽂자마자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래, 이게 뭐 북한이 공격한 거니 막 뭐 그랬잖아요, 그죠? 뭐 모르죠. 그럼 북한이 공격한 건지 뭐 관리자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걔가 일부러 그런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게 바로 있는 거예요. 사용자도 문제지만 관리자도 이 보안에 대한 이걸 별로 소홀히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소홀히 해요. 늘 하던 거니까. 그걸 교육을 해서 좀 더 강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엉뚱한 거 막 내놔요. 어떤 거냐면 뭐 패스워드는 뭐 수시로 변경하라는 게 아니고 패스워드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변경하는 게 좋다. 이럽니다. 아니죠, 그죠? 환장하죠, 그러면, 그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메일은 뭐 열지 않고가 아니고, 메일은 열어보고, 이상이 있을 시 삭제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딱 읽어봐도 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입니다. 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쉬운 게 아니고.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가 형태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스니핑, 스푸핑까지 뭐 총 6가지가 있네요.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말이 이랍니다. 흐름을 차단하더라. 또는 가로막기란 말이 나옵니다. 또는 영어로 interruption. 셋 중에 하나 낼 겁니다. 다음 중 이거 인것을 내놓고는 이렇게 1, 2, 3, 4 하고 영어로 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말로 해가지고 찾아라. 말뜻 그대로요.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에요. 뭐예요? 어디인가로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메일을 안 받았대요. 이상하다. 혹시 스팸으로 빠졌니까 하니까 스팸도 아니래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는데 안 갑니다. 제대로 했는데 뭐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보내면 못 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뭔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자, 그러면 안 가겠죠. 그죠? 정보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가로막기, 말뜻 그대로고, 이걸 잘 안 묻겠죠. 흐름 차단 또는 인터럽션, 그럽니다. 인터럽션. 그죠? 이게 바로, 인터럽션, 가로막기, 흐름 차단. 못 가게 막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죠? 자, 얘는 가용성, 즉, 사용해야 되는 걸 위협하는 형태예요. 그죠? 사용 안 되죠. 그죠? 자, 요런 말. 자, 가로채기는 아시죠? 그죠? 우리 농구 같은데 탁 하면 탁 가로채죠. 그죠? 인터셉트, 그러죠. 인터셉트. 맞죠, 그죠? 그 인터셉트 하잖아요. 패스했는데, 자기 핀에 패스했는데, 중간에 탁 가로채가지고, 가서 골이 딱 나버립니다. 그걸, 얘 인터셉트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터셉션 하는 행위니까, 그죠? 가로채기 뭐냐면, 내가 메일을 친구한테 보냈어요. 메일은 갔어요. 그 친구한테. 잘 왔습니다. 잘 읽고 잘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살짝 그걸, 걔가 가로채가지고 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사. 얘한테 갔어. 얘들은 서로 몰라요. 이거 내용이 누구한테 갔는지. 얘 잘 보냈는데 얘는 중간에 계속 이제 아까 채서 어떻게 해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친한 친구인데 얘도 친구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얘는 애가 싸가지 같고 막 욕을 막 써서 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이 둘이 이제 학교를 딱 갔더니 얘가 알아요. 인상을 막 써요. 제가 왜 저러지? 얘는 내용을 벌써 가로채고 해킹 프로그램 써가지고 그 내용을 싹 가로채기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가로채기예요. 실제 내용은 갑니다. 중간에 막는 것처럼 안 가는 게 아니고 가고요. 간 내용을 그대로 살짝 빼갖고 다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가로채기입니다. 전송은 됩니다. 자, 전선적인 정보를 중간에서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뭐예요? 기밀성을 위협하는 거죠. 그죠? 그 둘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딴 사람이 알아내는 거죠. 됐네요? 그러니까 인터셉션입니다. 인터럽션이고, 인터셉션. 자, 변조는 우리가 뭐라겠어? 바꾸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버리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변조예요.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해서 완전 다른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사진을 문서 파일로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 얼굴을 싹 바꿔가 딴 사람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이거 변조죠. 변조. 조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그죠?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꾸는 걸 변조를 하듯이 새로운 형태의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조입니다. 뭘 위협하는 겁니까? 무결성. 무결성이 뭐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 원래 원본 그대로를 무결성인 거잖아요. 그걸 위협하는 형태예요. 무결성을 위협하는 형태. 변조입니다. 자, 변조 말고 또 이것도 있죠. 위조.
위조는 또 변조하고 좀 틀린 말입니다. 아니, 위조도 똑같잖아요. 데이터를 바꿔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위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오류 정보를 정확한 정보인 것을 속이는 겁니다. 가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즉, 500만짜리 수표처럼 속여서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이제 돈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가짜 복사한 만원짜리 복사한 건데 그걸 만원짜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죠? 칼라 복사해가지고 종이인데 그냥 종이에다가 복사만 했을 뿐인데 만원짜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조라 그러잖아요. 그죠? 약간 의미가 조금 틀려요. 얘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거고요. 변조는 완전히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됐나요? 얘도 무결성을 위협하는 거죠. 또는 위조는 또 5만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50만원짜리 수표로 바꾸는 것도 위조라 그럽니다. 그죠? 가짜인 걸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걸 위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말이 나오면 아, 위조. 뭔가를 바꿨다. 그럼 변조. 됐나요? 말이 틀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것도 무결성을 위협하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스니핑, 스푸핑 하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스니핑, 스푸핑. 스니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니핑은 우리가 뭐 아까 봤듯이 가로채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주고받을 때 이제 이게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트래픽을 훔쳐보는 겁니다. 엿듣는 도청 장치인 스니프를 이용한 도청 행위. 스니프라는 걸 이용해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빼내는 거예요.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 예를 스니프라는 걸 써가지고, 내가 로그인 할 때, 그때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스니프라는 걸 써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걸 해석하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돼요. 그걸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그래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중간에서 살짝 빼버리는 겁니다. 그걸 스니핑.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름으로 메일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는 분한테,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게 주소를 잘 넣어놨으니까 탁 보내가지고, 야, 지금 돈이 10만원 필요한데, 내가 나중에, 내일 보내줄게. 지금 내가 밖에 나와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만원만 보내도록 하면, 친한 사람이랑 10만원 별거 아니니까 보내줍니다. 그죠? 진짜 급한갑다. 왜? 메일도 내 거니까. 그죠? 보내주고 다음날 돼서 전화 옵니다. 야, 어제 돈 필요한 거 잘 썼나? 잘 해결됐나? 합니다. 그게 뭔데? 이럽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그죠? 분명히 와갖고, 돈 빌달라고 돈을 계좌번호 해갖고 보내줬는데, 본인은 몰라요. 왜요?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갔으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는 어차피 노출이 되긴 돼요. 왜요? 메일 앞에 그게 여러분 아이디니까. 하지만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어렵게 하고 노출시키지 않으면 절대 노출될 일 잘 없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관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네이트홈 같은 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 관리를 잘 해놨는데 그 네이트홈 같은 데도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알아내가지고 여러분 아이디어 패스워드 들어가가지고 거기 네이트홈에 있는 채팅에 친구로 등록한 친구들한테 바로 막 보냅니다. 채팅 신청을 해서 막 보내버립니다. 친구가 좀 대화를 해요. 야, 잘 지냈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놓고는 이제 설정 이제 뭐 하죠, 이제. 뭐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지금 내가 어디 나왔는데 뭐 부산에 출장을 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다 하면서 돈 좀 보내줄 수 없냐? 이럽니다. 그럼 보내줍니다. 그죠? 완전 급하니까. 그것도 금액도 크게 얘기 안 해요. 살짝 이제 보낼 수 있는 금액만큼만 딱 얘기해요. 그럼 친구인 줄 알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냥. 자, 그게 스니핑.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빼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자, 스푸핑. 스푸핑은 또 뭐냐? 자, 스푸핑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대구은행 사이트가 있으면 대구은행 들어가죠. 그죠? 검색해서, 그죠? 대구은행 검색에 딱 해보면, 있네. 대구은행 탁 누르면 대구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대구은행 갑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을 검색에 탁 눌렀는데, 여기 진짜 대구은행이에요. 근데 가짜 대구은행 사이트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 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가짜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게 하는 거예요. 대구은행으로. 그럼 여러분 똑같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대구은행인 줄 알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겠죠. 그죠? 찾아다 치고 하면 로그인 됐다가 나와요. 또 희한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지금 뭐 인증서 비밀번호를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인증서 비밀번호? 뭐 하여튼 따다닥 칩니다. 그리고 확인 딱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쳐도 로그인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오류가 생기는 것 같다고 다시 나갔다 또 들어오거나 그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즉,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미 웹사이트를 구축해 일반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잘 칩니다. 지금 좀 딱 치겠죠. 그러면 가서 맞겠네 하고 딱 치고 다 치고 했는데 뭔가 오류가 생겼다고 계속 뜹니다. 왜 이러지? 그럼 다음에 해야 되겠다. 우선 안 하겠죠. 그럼 벌써 다 넘어간 거예요, 정보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이거 빼내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바로 스푸핑이에요. 뭐 꼭 또 이렇게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 파는 사이트처럼 딱 꾸며가지고요. 여기다가 회원가입이라는 단추 눌러가지고 회원가입 유도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라든지 여러분 막 정보를 넣겨놔요. 그 정보를 또 쏙 빼가고 실제 이 사이트는 그냥 이 정보만 빼기 위한 사이트인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게 스푸핑이에요. 또 여러분 이제 요즘에 어떤 식으로 있냐면 요즘에 하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여기 뭐 경찰청인데요. 여기에 뭐 법원인데요. 여기에 은행인데요. 하면서 막 그런 거 많이 전화하죠, 그죠?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안 당해요. 그러면 요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 경찰청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누구야? 장난칠래? 이렇게 하면, 예, 잠깐만요. 경찰청 맞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저는 확실히 경찰청 맞고요. 그러면 저를 못 믿겠으면, 제가 경찰청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주민등록번 이름 치고 들어가면 그 정보가 나올 겁니다. 하면, 그래요? 그럼 경찰청 사이트 가면 됩니까? 예, 가보세요. 하면서 뭐냐면 주소를 불러줍니다. 주소를요, 실제 경찰청 사이트, 그거하고 똑같이 불러줘요. POLI, C, 이래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냐면, 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래요? 사람들 치고 들어가죠. 그죠? 불러준 대로. 그러면 경찰청 사이트가 진짜 나와요. 딱 경찰청 사이트하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뭘 지금 개인정보 유출하게 하려면 요걸 치세요라고 돼 있고, 여러분 주민등록번 치고 이름 다 치고 탁 들어가면, 유출됐습니다.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넣으라 그래요. 또 정보들, 카드 번호하고 막 넣으라 그래요.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왜요? 사이트가 경찰청 사이트가 맞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안 속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왜 안 속을 수 있죠? co.kr이잖아요. co.kr. 이거 뭐예요? co.kr은, co가 뭐예요? 컴퍼니 회사를 말합니다. 그죠? 경찰청이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강공서나 국가기관은 뭐로 됐겠어요, 이걸요? OR로 됐겠어요. OR 아니면 GO입니다. 대부분 OR인데, 이거 두 개가 이제 강공서나 이런 겁니다. 근데 co.kr로 부르죠. 앞에 주소는 똑같은데, 원래 or.kr인데, 요걸 바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요 리드 가면 실제 경찰청 홈페이지가 맞고요. 요 리드 가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쏘고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쏘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만 하겠다 싶어. 자기가 인터넷 직접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co.kr로 들어간 거예요. co.kr.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강공서들은 OR입니다. OR. 대부분, 그죠? 아니면 이제 GO도 들어갑니다. 그죠? GO나 OR 들어갑니다. 그죠? 조심하세요. GO는 어떻게 해요? 주로 비영리기관. 그래서 비영리기관들이 이렇습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제 GO로 들어가죠. GO.kr. 그죠? 자, 이런 것들 속지 마세요. 스푸핑이 바로 그런 거야. 악의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합니다. 또는 다른 사이트와 똑같이 만들어두고 거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모르고 정보를 다 입력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 입력해놓으면 나중에 그 정보는 그냥 쏙 여러분 다 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다른 시스템에 가야 할 정보를 해킹하더라. 그죠? 똑같은 사이트를 만드니까 원래 여기 가야 될 걸 같은 대군인 저 치니까 이거 다 빼가는 거죠. 그죠? 스푸핑, 스니핑 개념을 잘 잡으세요. 스푸핑 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니핑, 스푸핑. 자, 또 보안을 위협하는 아예 이제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까는 그냥 이제 흐름 제어, 차단 이런 거 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자, 아예 보안을 파는 형태, 웜 형태가 있습니다. 웜은 뭐예요? 우리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죠? 바이러스 일종. 앞에서 바이러스 할 때 했습니다. 뭐예요?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얘는요 하나 감염되면요 혼자 그거 하나가 감염되는 게 아니고 얘가 자기를 또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 컴퓨터 한 대에요 이 웜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요 온갖 파일들이 다 웜이 다 감염됩니다. 또 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또 그게 복사가 돼 날아가요. 또 여기 있는 학원 전체가 막 웜 바이러스 감염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만 잘못 걸리면. 그래 회사 중에서 하나가 웜 바이러스 걸렸다면 그 회사 전체가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PC방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그렇죠. 그죠? 거기는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다른 데 막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또 같이 움직여요. 얘가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 이런 말 나오면 100% 웜 바이러스예요. 이런 말 나오면 웜 바이러스, 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웜. 자, 웜은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이건 바이러스지만은
얘가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에 가서 부하를 준다 했죠, 그죠? 즉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게 감염이 되다 보니 여러 컴퓨터가 감염됐겠죠. 그럼 얘들이 여기 오면 공격, 여기 오면 접속해요. 계속 접속하다 보니까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이게 막 이런 감염된 컴퓨터들이 다 접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개의 데이터가 1000개의 컴퓨터가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100명밖에 수용 못하는데 1000명의 데이터가 확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멈춰버립니다. 처리를 못하니까 아예 이 사이트가 멈추고 다른 사람이 이제 실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사이트가 안 열려요. 벌써 얘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멈춰버린 거예요. 부하를 줘가지고. 자, 그게 바로 오픈바이스의 특징이에요.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파괴는 안 합니다. 파괴의 목적이 아니고 부하를 줘가지고 걔를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용 못하게. 특히 관공서나 은행 사이트 같은 걸 공격했습니다. 이게 주로 뭐예요? 오픈바이러스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디도스. 이게 원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디도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공격해가지고 그 은행 사이트가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컴퓨터 한 대가 걸리면 그 근처 시스템은 다 걸린다 했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몇 번 그죠? 우리나라 그죠? 근데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안 걸렸어요. 그 바이러스 있는 걸 설치하는 사람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 디도스 걸린 PC를 뭐라 그럽니까? 좀비 PC, 그렇죠. 좀비 PC. 들어보셨죠?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걸린 PC를 좀비 PC래. 왜요? 좀비는 전체 움직이잖아요. 죽었는데 뭐 움직이냐. 여러분은 컴퓨터를 잘 쓰고 있지만 나는 그쪽에 접속하라는 명령을 준 적이 없는데 얘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컴퓨터 한 대가 막 여러 군데를 막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 좀비 PC 감염이 걸리면요. 컴퓨터가 갑자기 시스템이 확 느려져요. 나는 내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얘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죠? 그 좀비 PC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가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좀비 PC. 자, 요 개념이 바로 웜이라는 겁니다. 복제를 해서 어떤 시스템에다가 부하를 줘가지고 걔를 갖다가 마비시킵니다. 파괴 목적보다는 어떻게 마비시키는 거. 그렇죠? 사용이 안 되게. 그 목적이 웜입니다. 자,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어요. 트로이 목마. 우리 앞에서 또 잠깐 설명했죠. 그죠? 뭡니까? 트로이 목마. 실제로는 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동작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바이러스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 프로그램 내에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활성화되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얘는 근데 대신 자기 복제 능력은 없어요. 그냥 걔를 동작시키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받을 때 이런 게 많이 와요. 영화를 이제 보려고 내가 이제 검색을 하죠. 뭐 당락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서 올려놓은 거 있어. 누가 올려놓은 거 받았어요. 영화 잘 나왔다. 그러면 영화가 잘 나옵니다. 영화 잘 봤어요. 1시간 반 동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바로 해킹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여러분이 더블 클릭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영화가 잘 나옵니다.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정상적인 프로그램 속에다 많이 넣어요. 그게 트로이 목마죠. 그죠? 네? 또는 게임이나 이런 애들이 게임을 많이 받을 때 그래요. 게임은 이제 애들이 많이 불법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요, 그 게임을 받아서 게임을 설치하고 실행도 잘 되고 잘 됩니다. 하지만 그 게임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주로 게임을 하고 설치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해킹 프로그램 깔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정보가 완전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트로이 목마예요. 정상적인 프로그램 속에 같이 숨어서 들어있는 어떤 그걸 트로이 목마라 그럽니다. 자, 얘는 자기 복제 능력은 없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자기 복제 능력을 쫓아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요거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자, 백도어라는 게 있어요. 백도어. 무슨 말이에요? 백도어는요? 뒷구멍.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개구멍이죠, 개구멍.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노신 분들은 그죠? 어떻게 해요? 교문을 잘 안 갔죠, 그죠? 개구멍을 주로 이용했죠, 그죠? 뒷문을 잘 이용했죠, 그죠? 대부분 이제 정문을 안 가고 이제 시간대 와도 그죠? 정문을 잘 안 가요, 그죠? 왠지 정문 가면 좀 그런 것 같고 하고 전부 개구멍으로 만든 애들 있었어요, 그죠? 또 아니면 개구멍 우선 만들어놔요, 지들이 만들어요, 그죠? 뚫어가지고, 그죠? 그 구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백도어라 그래요. 자,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대부분 이 시스템에 이 백도어는 누가 만드냐면 관리자가 만들어둬요, 관리자가 왜 이걸 만들어두냐면요, 자기도 들어갈 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안을 여러 개 거쳐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든 관리자가 들어가건 누가 들어가건 이 패스워드 한번 치고 또 들어가서 또 패스워드 치고 또 들어가서 뭐 어떤 거 치고 또 어떤 거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면 귀찮잖아요. 자기도 그죠. 관리자인데 관리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뒤로 그냥 통로 한 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패스워드 하나 안 치고 요런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다요. 관리자들이 귀찮으니까 자기도 귀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딴 사람이 알아내면 큰일 나겠죠. 그죠? 요 구멍을. 그걸 해커들이 알아내요. 해커들이 알아내서, 해커들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개구멍을 찾아요, 먼저. 이런, 백도어를 찾아요, 걔들도. 시스템에서 먼저 찾는 게 백도어예요. 그 백도어를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올레죠, 그죠? 이렇게 돼요. 올레 하면 이제 쏙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갈 수 있어요. 그 백도어가 바로 이런, 실제 관리자가 만들지만, 관리자의 편을 위한 경우나, 설계상 또 문제로 생겨요, 또. 내가 잘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버그로, 그죠? 잘 만든다고 우리 학교의 담을 이제 잘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 그게 무너지거나 거기가 구멍이 뚫리거나 땅속이 좀 꺼져가지고 그죠? 그런 구멍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니면 되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설계상 문제, 버그가 문제입니다. 버그로 인해 시스템의 보안이 제거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백도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킹 프로그램들이 들어온다거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로 해커들이 이 백도어를 많이 이용하죠. 다시 다른 말로 트랩도어 그럽니다. 트랩도어라고 하고 백도어 이런 말 씁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개구멍, 일종의 개구멍이에요. 자, 요런 용어들을 봐주세요.